발배웁니다. 아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제 그 동영상에 눌러주시는 장로님 계셔서, 장로님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편하게 합니다. 그냥 요것도 하나의, 우리 인사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 인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활에서는 발배웁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항상 9단이든 1단이든 명궁이든 뭐 초보든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발배웁니다 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90도 꼭 기억하십시오. 마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 배웠습니다. 네, 이게 적극적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말부터 하고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은 활트 문화와 예절 및 활트 규칙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초실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정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활배로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활트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활로서로 활트에 왔을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활트에서의 인사는 활배로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발배로 왔습니다. 그리고 초실에, 초시가 뭐예요? 첫 번째 화살시,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을 쏠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발배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허리를 숙인다. 발배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발배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쳤으면요, 잘 배웠습니다 라고 해서 인사를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활트 문화와 예절, 활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술이기 때문에 또 무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 군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지도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사격장에서는 제일 군기가 세죠. 그래서 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활을 쏠 때는 궁대를 매라. 궁대를 매라. 가르치는 사람은 그때마다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배우는 때는 반드시 궁대를 메고 활을 쏘라. 궁대로 활을 쏘라. 근데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궁대를 메고 활을 쏘는 초보자가 있는데 자세가 막 흐트러져 있어. 저거 빨리 고쳐줘야 돼. 그리고 언제 가서 궁대를 메고 와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관들은 궁대를 안 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 쓸 때는 반드시 궁대를 메어야 됩니다. 하지만 배우는 활을 쏘실 때는 항상 궁대를 메고 사대에 올라가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강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쏜 화살은 반드시 내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만약에 활을 쏘고 난 다음에 내가 급한 일이 생겼거나 뭐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제 화살 좀 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처음에 활을 쏠 때 처음에 활트에 들어올 때는 활배우러 왔습니다 혹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활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쏘기 위해서 사대에 쓰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옛날부터 팔찌동위라고 있습니다. 팔찌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팔찌를 끼는 쪽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돋보자락이 되어 있잖아요. 이 돋보자락 이상에서 활을 쏘면 어떻게 돼요? 화살현이 벌렁 치고 나가겠죠. 그래서 이 돋보자락을 동여매는 팔찌가 있습니다. 팔찌를 이렇게 옛날에 보면 무사들 보면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서 막 있죠. 이렇게 끼고 쓰는데 이 끼는 위치에 따라서 사대에서는 위아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궁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왼손을 밀고 오른쪽으로 다니는 오른쪽 손잡이, 좌궁은 왼손잡이 왼쪽으로 좌궁할 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 활을 배울 때 아예 처음부터 우궁으로 배워라. 내가 왼손잡이이지만 우궁으로 해라. 그렇게 습관을 들이기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활투의 거의 모든 대다수의 풍사들이 다 우궁이거든요. 자궁하면 활도 우궁활과 자궁활이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활을 바꾸거나 남의 활을 잠시 이렇게 빌려서 내 활이 부러져서 남의 활을 빌려 쓰거나 아니면 우리 청화정에 있는 활들도 전부 다 우궁활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기어코 자기는 또 자궁으로, 제가 할 때는 또 우궁으로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자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러죠. 내가 왜 가르치면서 우궁으로 하라고 했는지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후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도 바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말을 안 들어요. 배울 때의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흡수를 잘하면 그대로 가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고집이 자꾸 올라와요. 자기 고집이 올라올 때는 어느 순간 정도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단계에 도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쓰죠. 가르치거나 포기하거나. 가르쳐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우궁으로 쏘아라. 그래서 우궁으로 쏘면 어떻게 돼요? 왼손을 밀면은 팔찌는 이렇게 왼쪽에 팔찌가 감기겠죠. 그렇게 해서 왼쪽에 팔이 감기고 왼쪽이 윗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대에 쓰면은 제일 왼쪽은 1번 자리는 사두가 뭐냐면 그 정의 우두머리를 사두라고 합니다. 회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두가 씁니다. 그 다음에 부사두, 근데 쭉 부사두 그 다음에 연장자 순으로 쓰는데 이 연장자는 나이 많은 단순한 나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력입니다. 활투에 누가 더 오래 있었냐, 누가 먼저 들어왔냐. 우리 기술로 따지면은 협회장님, 부협회장님 쓰고 임원이 쓰고 그 다음에 1기, 2기, 3기, 4기 순으로 쓰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왼쪽이 제일 높은 사람이 쓴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문위원과 사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써야 됩니까? 당연히 사두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전직 대통령보다 현직 대통령이 더 윗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쓰는데 사범이 있을 경우에는 사범이 가르칠 때는 먼저 씁니다. 그럼 협회장이 있으면 사범도 협회장보다 선배라 할지라도 협회장을 먼저 세우는 것이 활투의 A입니다. 그래서 활투에 썼다. 쭉 썼습니다. 자, 우궁 자궁이 있다. 자궁이 있으면 자궁이 많으면 자궁이 앞에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왼쪽부터 이렇게 쓴다. 쭉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활쏠 순수가 되었다. 먼저 쏘고 쭉 따라 쏘겠죠? 같이 동시다발로 쏘는 것은 25m의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항상 차례대로 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초실에 해야 되죠? 자, 활 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활료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활을 쏩니다. 이때에 사대에 썼을 때 가장 큰 예의 중에 하나가 습사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을 쏠 때 말하지 마라. 왜? 집중해서 탁 했는데 옆에서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앞에 활 쏘는 사람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습사 도중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르치고 교육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지도자, 사범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활 쏘시는 분들은 일체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안다 그래서 막 가르쳐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거나 사대를 벗어나거나 이런 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쏘고 2번 쏘고 3번 쏘고 4번 쏘고 다 쏘면 다시 두 번째 화살을 쏘게 되죠. 습사무원입니다. 말하지 않고 딱 서서 마음의 명상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자기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면서 내가 활을 어떻게 쏘아야 되는지 발디딤, 발당기 기억하고 있다가 대순서가 되면 초실입니다. 두 번째 활을 쏠 때는 발굽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초실에 첫 번째만 맨 처음 활 쏠 때. 근데 맨 처음 활 쏠 때 초실에다 1수 쏘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화장실 갔다가 보면 2수 때는 못 쏘았어. 다른 분들이 쏘고 그다음에 3수 때 왔을 때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단 3수째 왔을 때 인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궁대를 벗었을 때. 궁대를 벗었다가 다시
채웠을 때, 군대를 메웠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그날 하루 동안에는 한 번만 하면 된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군대를 벗으면 활을 내려놓은 겁니다. 다시 군대를 맺다는 것은 다시 활을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활비옵니다라고 활을 쏩니다. 자, 그 다음에 5발이나 다 쐈어. 야, 하나 다 쏘는데 이제 접어야 돼? 안 됩니다. 예,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쓴 분이 5발 막시를 발습했을 때, 발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다 같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잘 배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사대에서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활트에 대한 예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분이 쏘기 전에 내려와도 안 되지만 옆에 분이 쏘고 있는데 내 급한 마음에 화살을 빼가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활을 쏘아서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추든 떨어지든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활을 쏘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도의 화살을 먼저 빼가지고 거르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마지막 1부에 다 쏘면 이제 끝났죠?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활을 걸고 그 다음에 화살을 치고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진동퇴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고 함께 빠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혼자 다 쏟다고 해서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가 다 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도 이 동진동퇴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요즘의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나만 좋으면 그만이야? 내 끝났으면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낸다는 이 공동체의식, 이것도 사회성을 길러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태에 대한 기본 예절, 처음에 돌아왔을 때부터 인사하고 그 다음에 활을 올리고, 자, 쓰는 것 팔찌동미, 쓰는 순서는 제일 고참이 위부터 쓰고 쭉 따라쓴다. 그리고 만약에 위에 협회장님이나 혹은 사범이 안 계실 경우에는 일기 순서대로 쭉 쓴다. 그리고 기수별로. 자, 기수 중에서 누가 먼저 써야 될까? 다리 높은 사람? 아니면 성격이 좋은 사람? 활 잘 쏘는 사람? 틀린 말이죠. 뭐예요? 기수 중에서는 최연장자가 제일 먼저 쓴다. 그리고 또 이 활을 잘 쏘는 고참 선배들이 왼쪽에 썼을 때에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예요. 이건 책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면 활을 쏘실 때에 활 쏘는 모습을 가장 잘 보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쓴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활을 이렇게 씁니다. 어디에? 뒤에서 등 뒤에서 보면 등밖에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활을 당기는 게 다 보이죠? 이름으로 해서 뭐 한다고요?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활을 당기는가? 배우는데 여기 딱 써서 이래가 딱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선배님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딱 써서 간단하게 고개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보고 아, 저런 자세구나 하면서 자기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보면서 실력이 느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 봐요. 그냥 딱 관념만 두드러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 활태에서 신사들이 하는 얘기가 좀 봐라. 보고 배워야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도 잘 안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활쏘기 국궁 지도자 협회의 회원들도 저랑 같이 활을 쏘도 안 봐요. 앞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모니터링합니다. 첫째, 활 쏘는 선배님 얼굴을 이렇게 살짝 고개 돌려서 보면서 배웁니다. 둘째, 이 동영상을 자기 스스로 동영상을 찍고 아니면 다른 분에게 활 쏘는 모습을 찍어달라고 해서
자기 쏘는 모습을 자기가 늘 확인합니다. 스스로 셀프 모니터링을 함으로 자기 자세를 교정하고 바꾸는 그런 분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가 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억서서 앞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옆에 살짝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활트는 처음에 들어와서 활트에서 솔대 습사무원, 그 다음에 동진, 동태, 그리고 옆에 자기가 쏜 활살은 자기가 주워와야 된다는 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가다 아이들을 보면요, 자기 쏜 화살이 5발이고 5발만 주워와라 라고 하는데 꼭 욕심 많게 6, 7발 주워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또 지도 공부할 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2발을 다시 가져가서 3발밖에 가지지 못한, 왜냐하면 이 친구가 7발을 가져왔으니까 3발 가진 친구에게 다시 줘서 가져오게 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이 활트의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통 활사법이라든지 전통 활을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예절입니다. 막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뭐 그것까지 굳이라고 하는데, 제발 제가 우리 이 8기 지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발 굳이 뭐 대충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선배 기수들 가운데서도 쉽게 활을 생각하고 쉽게 가르치고 기본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기본을 따르지 않는 봉사들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8기들 우리 스승님들에게만큼은 제가 이런 강조를 꼭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활트의 규칙 및 규정, 그리고 활트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활트에서 자체 내에서는 활을 쏠 때에 절대로 중간에 인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활을 쏘고 있어요. 활 사대에 딱 써 있는데 저기에 교수님이 와. 그리고 저기에 높은 사람이 와. 활 쏘다가 중간에 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 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선배들이나 또 높은 사람들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활을 쏘고 있을 때는 조용히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활때 보면은요, 과연 수고하네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선배가 수고하네 하는데 사대에서 인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이 활을 쏠 때는요, 조용히 옵니다. 조용히 와서 뒤에서 지켜봐주고 끝나고 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쳐주고 인사하는, 이게 예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은 이제 기본이 근본적으로 기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활을 쏘고 있습니다. 사대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와요. 우리 가르칠 사모님이 스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로 고개 돌려서 목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대를 보고 딱 소위 말로 생 까야 됩니다. 생 까고 있다가 그 다음에 활 다 쏘고 난 다음에 수고해서 잘 배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정에 갔을 때, 내가 다른 활트에 내가 활을 쏘러 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은 엄인수 한 박사도 들고 가야 됩니다. 이게 A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활을 들고 엄지수 들고 문 열고 들어갑니다. 부적부적 활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들어왔는데 그 앞에 뭐 행사를 하고 있어요. 활 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도 못 쏘고 엄지수를 두고 와야 되고, 이쯤 하면은 그 활트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부담도 되지만 나도 굉장히 뻘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활을 일단 차에 두고 음료수를 들고 갑니다. 음료수를 들고 가서 먼저 활 배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가서 음료수 놓습니다. 그러면 허락하면 그 다음에 가서 제가 활을 가져오면 되고요. 만약 허락이 안 되었다. 그러면 그냥 다음에 배우러 오겠습니다라고 활을 음료수를 놓고 음료수 같이 갖고 나오면 안 되죠. 음료수 놓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나오는 게 예입니다. 반드시 마음의 표현을 물질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활터에서의 애절, 그리고 사대에서의 애절, 그 다음에 타정에 갔을 때의 애절, 그리고 활터에서 사대에 쓰는 순서, 그리고 활을 쏠 때의 습사무원, 그리고 자기 살 자기 치는 것,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것, 그리고 동진동태, 이런 활터에 대한 예절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궁대 착용,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치마 입고 활터에 쓴다든지 반바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치마를 입고 옛날에 활을 쏘던 기생들은 그렇게 쏘거든요. 기생들은 고관 대장들과 함께 활을 같이 냈었어요. 예전부터 활을 쏘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규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반바지, 반발, 슬리퍼 안 됩니다. 힐 안 되고요. 구두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화나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도 활터의 하나의 예절이고, 그 다음에 귀걸이, 그 다음에 팔찌, 이건 상당히 위험하죠. 이건 나중에 안전 관련되어서 교육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활터 문화와 예절, 그리고 활터 규칙 및 규정에 대해서 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배웠습니다.